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은쌤의 편지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20학번 새내기들을 위해서 경제학과 정석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경영학과 정석 커리큘럼을 1탄과 2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상경계열의 또 다른 중요한 학과, 그렇죠. 경제학과의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학과 정석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서 4학년까지 좀 배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경제학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나도 1학년 때 이런 수업 들었으면 좋았을걸, 혹은 내가 경제학과 석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경제학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에 어차피 기왕사 들어오신 거,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제라는 학문은요, 원래 출발점은 당연히 철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과연 국가의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 철학 사상을 하다가 국부론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그게 사실상 우리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긴 했죠. 그런데 경제학은 그렇게 해서 철학에서 태동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제학이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온 데에는 경제학이라는 이 철학적 학문이요, 수학을 차용하면서 더욱더 경제학을 이론화시키고 더욱더 경제학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하다 보면요, 참 수학과 유사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를 좀 나중에 고급 경제까지 공부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4학년 때까지 그래도 기왕지사 경제학과 들어온 거 제대로 한번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는요, 반드시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 수학 너무 싫어서 그래서 문과 갔는데요. 어쩌겠어요. 경제학과도 수학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은 고등학교 때 싫어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수학이란 건 여러분 잘 공부하면요, 정말 재미가 있는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쌤도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만, 쌤은 정말 수학이 좀 좋아했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쌤이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게 수학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 더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좀 우리 경제학과에 오면요, 꼭 쌤이 좀 이거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수학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보시면요, 경제학과에 경제수학이랑 혹은 경영경제수학이라고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기를 좀 여러분들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영경제수학은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미분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가 선형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세 번째로 최적해를 찾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과에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요, 그래요, 뭐 첫 번째 뭐다? 미분적분.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선형대수학.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그래요, 최적해 찾는 거. 이 세 가지 파트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 그 경제수학 전체를 공부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수학이 좋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석사, 박사까지 정말 경제학을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석박사까지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경제를 제대로 공부해서 나중에 금융권에 좀 좋은 포지션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수학적인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경제 수학이라는 단일 과목으로 공부하셔도 되겠지만요, 쌤은 약간 이렇게 좀 추천해 드려요. 요걸 개별 과목으로 수업을 들어도 참 좋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미분적분, 미적분, 요게 이제 우리가 칼큘러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임스 스튜어트의 칼큘러스나 혹은 토마스의 칼큘러스 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미분적분을 여러분 따로 공부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선형대수학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면 훨씬 선형대수학.
선대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선형대수학은 보통 매트리스, 행렬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도 꼭 여러분 단일 과목으로 따로 빼서 공부하셔도 참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안톤 하워드의 선형대수학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선형대수학 리니어 알지브라로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로 해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경제수학은요, 치안이라는 그 중국계 미국인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보통 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합니다만, 근데 그 책으로 해도 괜찮고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미분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좀 따로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 경제학과로 오면 가장 먼저 경제수학을 꼭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 경제학과에 오면요, 의외로 통계학을 좀 등한시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통계는요, 꼭 공부해 두어야 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를 공부하시든 혹은 나중에 경제를 더 뛰어넘어서 더 경제 석박사 과정을 하든 혹은 여러분 다른 쪽의 분야에 간다고 해도요, 사실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는요, 통계를 모르고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뭐 심리학과에 있든 뭐 체육학과에 있든 음악학과에 있든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들 나중에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때 여러분 통계 기법을 모르고는 절대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여러분들 1학년 때 좀 가급적 빨리 통계를 좀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보시면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아마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표본을 추출하는 법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또 회귀 분석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시계열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분산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여기 통계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쭉 한 권을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중간쪽까지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꼭 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경제 수학과 통계학. 자, 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공부하냐? 그렇죠. 이제 경제학과 왔으니까 원론을 하나 봐야죠. 그래서 경제학 원론을 하나 수업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학 원론이란 건 여러분 딴 게 아니고요. 우리 경제학에 3대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과목을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발췌해서, 그래서 쉽게 한 권으로 집약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냐? 경제학 원론입니다. 말 그대로 워밍업 하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워밍업 하는 거죠. 이 경제학 원론으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맨큐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요. 그 책도 많이 봅니다. 뭐 그거 외에도 경제학 원론은 대한민국의 한국 교수님들이 쓰신 좋은 책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맞게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중구 교수님이 쓰신 경제학 원론도 굉장히 좋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조순 교수님께서 쓰신 경제학 원론도 굉장히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 글로벌리 가장 많이 보는 경제학 원론 책은 그렇죠. 맨큐의 경제학, 그 책을 가장 많이 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제학과에 오면 가장 먼저 쌤이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학과 통계학을 꼭 좀 공부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뭐 1학년, 2학년에 걸쳐서 공부해도 좋으니까 요 두 개를 꼭 저학년일 때 꼭 여러분들이 좀 수강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경제학 원론도 당연히 경제학과 왔으니까 처음에 워밍업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처음에 공부를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경제 수학과 통계 이런 건 왜 배우냐면요, 결국 경제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제학 원론 안에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깔아주는 게, 마치 우리가 수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구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구구단 같은 존재가 수학이랑 통계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론까지 배웠으면, 그렇죠. 이제 세부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경제학의 3대 과목을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 순서대로 배워나가는 겁니다. 보통 어떤 학교는 미시경제학을 미시경제학 1, 2로 나누어서 미시경제학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체를 공부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미시경제학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중간쯤까지밖에 안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학교 커리큘럼에서 중간쯤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반드시 학점을 따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공부해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꼭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 세 파트는요, 그래요, 그 해당 책을
전 챕터를 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꼭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학과 경제수학과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요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경제학 심화 과정들입니다. 즉 미시에 보면 여러 챕터가 있고요. 거시에도 여러 챕터가 있고 국제경제학은 우리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요. 뭐냐면요. 국제 무역론이 있고요. 국제 무역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무역론은 말 그대로 무역과 관련된 거고요. 국제금융론은 뭐냐면요. 주로 환율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세부 과목으로 있는 건데요. 경제학 심화 과정은요. 바로 미시 경제학의 각각의 챕터, 거시 경제학의 각각의 챕터, 국제경제학의 이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이것들을 이제 개별 챕터를 하나의 과목으로 끄집어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심화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화폐금융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재정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경제학사, 게임이론, 계량경제학, 노동경제학, 경기변동과 성장, 금융공학, 산업조직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경제학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요. 각각의 경제학들의 세부 과목 중에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을 경제학 심화 과정에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경제학 심화 과정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석사를 하려는 친구가 있다면요. 석박사 과정을 밟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럼 내가 이제 석사, 박사 과정부터는 세부 전공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미시경제학의 어떤 파트의 챕터를 좀 더 딥답할지 그런 세부 전공을 뭘 할지를 내가 미리 한번 그렇죠. 경험해 본다 생각을 하고 요 경제학 심화 과정을 해당 챕터의 내용들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부 전공을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경제학 석사 박사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경제학의 학회에 어떤 이런 교수님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요. 여러분 꼭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 경제학 심화 과정 때 수학과에 있거나 혹은 경제학과에 가끔가다 있긴 한데요. 보통 대부분 수학과에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 있냐면요. 수치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치 해석학.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즉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의 제곱 공식이 나오면 그게 왜 그런지 뭐 옛날 수학 때 증명을 하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수학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수치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nalysis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석사 박사 과정에 오면요. 굉장히 경제학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들을 많이 공부해요. 그때 이러한 해석학을 공부를 한번 했던 친구라면요. 그 정의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근데 이 해석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 정의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꼭 경제학의 석박사 과정이 하고 싶다. 그러면 수치 해석학도 꼭 나중에 경제학 심화 과정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과 정석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새내기들은 가장 지금 먼저 들어오면요. 그래요. 지긋지긋했던 수학이긴 합니다만 경제학과의 특성상 어떡하겠습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경제 수학을 꼭 좀 수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계학도 꼭 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통계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R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R 프로그램. 요게 통계 각종 데이터를 다루는 일종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요 R 프로그램도 혹시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꼭 배워두시면 참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쓰일 겁니다. 실제 R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 쌤처럼 이렇게 증권사의 트레이더나 혹은 금융권의 어떤 일을 할 때요. 이런 통계 프로그램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꼭 시간이 된다면 R 프로그램도 꼭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SS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 R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들은 지금 말씀드린 SPSS 같은 경우는 다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비싸요. 그런데 R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일반적으로 R 프로그램이 그렇죠.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R 프로그램을 배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 경제수학과 통계학 같은 걸 공부해두고요. 당연히 경제학과 왔으니까 경제학 원론을 공부해야겠죠.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본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요걸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제경제학을 먼저 배우고 난 미시할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쌤이 설명드린 것처럼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경제학의 논리 흐름 체계가 정확하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미시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 거시, 그 다음 국제경제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논리 순서가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경제학에서 배워야 될 기본기는 다 닦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취사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금융권에 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경제학 심화 과정에 뭐 있습니까? 금융경제라는 것도 있고요. 혹은 경제를 뭐예요? 통계치로 돌려서 분석하는 계량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많이 쓰여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약간 심리 쪽으로 관심 있다. 그런 친구들은 뭐 행동경제학이나 혹은 게임이론 같은 것들을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취사 선택에 맞게끔 심화 과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나는 꼭 학계에 남고 싶다, 교수가 되고 싶다, 난 교수님이 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나중에 석박사 과정을 밟기 전에 꼭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과목이 수치 해석학이다. 이건 아마 수학과에는 꼭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에 없다면 수학과에 있는 수치 해석학을 꼭 한번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은쌤의 경제학과 정석 커리큘럼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우리 잘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요. 여러분들 4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알차게 잘 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실 때는요. 꼭 취업이라는 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모습의 그런 지식인이 되시기를 쌤이 간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